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에 대한 원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 키워드는 MDD로 잡아봤습니다. MDD라고 하면은 최대로 가능한 손실 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MDD를 이야기를 할 때는 견딜 수 있는 최대 손실 폭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MDD가 크다, 낮다 이거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투자의 영역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 MDD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투자가 처음이라면, 그리고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게 MDD가 낮은 배당주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게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너무 이 변동성이 두려우면 그러면 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주를 활용을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조언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거의 한 20년 정도 하면서 사실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전략이 좋은 전략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랑 자산 배분입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투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이제 갈리는데, 당연히 내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은 넉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MDD가 낮은 이 배당주가 장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이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가 장기 투자가 어려울까? 이 이야기는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립식 투자로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내가 목돈 들고 와가지고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이거 장기 투자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제 막 투자를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크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게 될 텐데, 그 기초자산을 배당주로 선택을 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A라는 주식의 변동성이 이 빨간 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적립식 투자는 이 주가의 낮음과 높음을 고려하지 않고 매달 매주 매일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요 파란색 선 가운데 정도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A 주식의 변동성은 초록색 선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이라는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50% 손실이 나서 50이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다시 적립식으로 100을 투자를 더 합니다. 그러면 평가 금액은 150이 될 거고, 200에서 50이 손해를 봤으니까 변동성은 25%인 거죠.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춤으로써 꼭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크게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식 투자를 할 때 그 선택지가 배당주였다라면은 가뜩이나 적립식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이 변동성이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낮은 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변동성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기대 수익률도 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살펴보죠. 적립식 투자를 성장주와 배당주를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의 투자 결과입니다. 연환산 수익률이 성장주가 11%, 배당주가 4%예요. 성장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ETF라고 할 수 있는 QQQ를 제가 샘플링을 했고, 배당주는 슈드를 샘플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당주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결과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뭐냐면은 적립식 투자를 배당주로 하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뭐 300, 500 뭐 이렇게 크지 않고서는 배당으로 나오는 돈의 그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몇백 원, 몇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경우가 다반사고, 그런 돈들이 또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생활비로 쓰기에도 민망하고, 또 재투자를 하자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돈들이 또 방치가 되는 경우도 사실 좀 흔하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이 수익률이 더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원산 수익률은 성장주가 11%, 배당주가 4%. 근데 이게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 수익률 차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배당주는 수익률이 낮은 만큼 안정성도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적립식으로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은, 자, 1년 동안 내가 11%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년 뒤에 만들어지는 돈이 원금이 600이고 이자가 35만 원 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자율이 11%인데 정작 받게 된 이자는 왜 35만 원 뿐인가?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겨우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1월 달에 600만 원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1월에 50만 원, 2월에 50만 원 쭉 나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만기 때 피부로 느끼는 원금 대비 수익률은 생각했던 이자보다는 그 이자의 거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 이자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년 뒤에 받는 돈이 13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장주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와 그리고 배당주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표를 마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6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30만 원 정도. 근데 나스닥 지수는 10% 이상 상승을 한 상태고, 그런데 내 잔고의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이걸 또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눈으로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원금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이 쭉쭉 올라가고 남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막 수익률 자랑하고 이러는데 내 계좌의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덜 유쾌할까요? 이게 원금 손실을 보는 상황이 사실 더 나쁜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만 슬픈 게 아니에요. 남들도 슬프기 때문에 버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버티기 어려운 게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남들은 뭐 AI 투자하고 팔란티어 투자해가지고 막 원금이 2배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배당주에 투자해가지고 원금 대비 4% 올라와 있는 상황.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을 더 못 버팁니다. 그럼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시점에 자산을 바꿔버려요. 아, 배당주는 답이 아니구나. 성장주로 가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주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 성향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자산으로 바꿨는데 그 순간부터 또 하필이면 운이 안 좋게도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손실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아, 주식은 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 원금 손실 상황에서의 적립식 투자자 중에서도 뭐 물론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낮을 때마다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실질적인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적립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주가는 요 정도만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수익률은 원금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배당주로 적립식 투자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국장으로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하셨다, 뭐 그러면 뭐 배당주도 잘 버틸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기 싫어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배당주로 꾸준히 뭔가 시드머니를 쌓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는 없고, 결국에는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에 자산을 바꾼다.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그동안의 시드가 꽤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꿨을 때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은 투자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늘 조언드리는 거는 자산의 어떤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어떤 자산의 변동성이 뭐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 하나의 변동성만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1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배당주에 100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낮추기를 원한다라면은 차라리 성장주에 20, 해외 채권에 뭐 10, 그냥 정기적금에 70 넣고 적립식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조금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변동성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산의 변동성만 보지 마시고 이 자산을 몇 % 내가 편입을 했을 때 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따져서 자산 배분을 하셔야지 그 어떤 특정 자산이 성장주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아,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성향에 안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 포트폴리오와 그 안에 자산 배분에 따른 변동성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적립식 투자와 관련해서 MDD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내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지 않고 또 투자의 경험치가 많지 않다라면 적립식 투자가 좋은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선택하는 자산마저도 변동성이 낮으면은 아, 내가 오래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조언과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변동성이 두렵다라면은 전체 자산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이 높지 않게끔 세팅을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내가 100을 저축을 할 수 있을 때 원금 손실이 죽어도 싫다. 그러면은 100 중에 5만 투자를 하고 95는 뭐 예적금으로 계속 굴리면은 1년, 2년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자산의 MDD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가 이 정도 변동성은 견딜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그럼 점진적으로 투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 뭐 정말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아, 투자를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